오늘의 정치권 상황 복잡하시다고요. 어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빨리 가죠. 네, 정말 빨리 가네요. 네. 바쁜 정치 얘기 전에 멀더와 스컬리였습니다. 엑스파일의 남녀 주인공이었는데 제가 스칼렛이라고 했어요. 제가 스칼렛 오하라를 좋아해가지고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 길게 하시대요. 길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오전 10시 반부터 했는데요. 네.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오후 1시 20분까지 했으니까요. 거의 네. 한 3시간 가까이 의총 진행했는데 대선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 네.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고요. 좀 뜨거웠습니다. 네. 뜨겁게 토론하는 건 좋은데요. 민생을 놓고 그렇게 좀 뜨겁게 해야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놓고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나온 거죠. 찬반 양론 토론에 예. 있어서. 네.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연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경선 흥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코로나 방역 이후에 이제 경선을 하는 게 맞다. 또 휴가철도 고려해야 되고 또 야당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우리 당의 경선 일정을 잡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네. 이제 경선 연기 반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만들었던 당헌 당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고 또 당의 시스템 공천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규정을 바꿔서 한다라는 것은 공당의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주진우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 지금 혁신과 변화를 얘기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선의 유불리 어떻게 보면 당내 싸움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치열하고 팽팽하게 여야 그 안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 이거 계속됐으면 좋겠죠, 최영도 의원님? 저는 여야가 경선 날짜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이메일 하나 보니까 네. 뉴욕의 미래 누구인가 이래서 뉴욕시장 선거 예비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주공화당이 똑같이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하면 이른바 역선택 논란도 없고 우리 전당대회나 또 민주당 전당대회 때마다 등장하는 역선택 논란 그리고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한 곳을 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유불리를 떠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여야가 지금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똑같은 일정을 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코커스를 아이오와 코커스에 1월 초에 시작해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보스턴 위에 어디죠? 그게 갑자기 안 나네. 거기서 하고 뉴햄시어에서. 뉴햄시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가거든요. 미국도 오랫동안 하면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어차피 많은 부분 여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론조사를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정치하면 높아지지 않을까. 이건 비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사실은 이제 당원에 가입이 없어요. 그렇죠. 당원에 가입이 없고 그날 이제 선거할 때 나는 민주당을 선호합니다 해서 가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다른데 사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영향을 받았지만 유럽 정당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유럽은 진성당원해서 실제 내가 정당원을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고 우리가 이제 권리당원이라는 것도 이제 유럽의 정당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그 코커스는 당원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프라이머리도 클로스드 프라이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합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이제 미국은 정당원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앞선 상황에서 굳이 이걸 연기하는 게 뭔가 싶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정치가 사실은 이전에 한번 여야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 구조를 보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 경선을 따로따로 이렇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관리해서 하면은 훨씬 그 비용이라든가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번 내가 땅에서 이런 이야기가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유불리를 떠나서 한 번쯤 지사 유불리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길게 가냐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제 여당의 후보는 정책 일관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월에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기국회에서 실제 다음 대통령을 할 사람들이 실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그리고 정책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와서 이제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감사를 또 심판회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선 자체의 여야가 생각하는 구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아마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예. 최영두 의원의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늘 의총에서 경선 연기파, 예. 원칙파 어떤 목소리가 더 컸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 숫자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경선을 연기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제 저 이낙연 대표 측과 네. 저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나와서 토론을 했고요. 네. 한 12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네. 그리고 경선 연기 반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데 있어서 한 7명 정도 토론했고요. 저도 토론자를 가서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뜨거웠죠. 뭐. 8237님께서 네. 국민의힘이 찬성하는 경선 연기면 이것만 봐도 경선 연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뜻 이렇게. 저는 뭐 관계없습니다. 뭐 좋은 대로 지금 합시다. 최영두 의원은 지금 한국 정치를 위해서 한 발 나가려고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요. 최영두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선 얘기를 좀 더 안 하는가 보죠. 바로 넘어가시네요. 네. 아니, 국민의힘 물어볼 게 더 많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또 무엇 때문에 지금 또 여기서 뭐리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어디죠? 이 지금 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 네, 내가 권익위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위하고 이 뭐 선출직들 면제부 주고 심판하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왕 민주당이 했으니까 해야 될 거 그거는 뭐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게 무슨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다 냈고 오히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솔선수범을 했으니까 계속 솔선했으면 좋겠다. 오늘 비례대표 두 분이 끝내 탈당을 안 하니까 윤미영, 양의원 두 의원 제명했어요 민주당이. 제명했다는 게 이게 봐주는 거죠. 비례대표 순위가 그렇습니까? 쭉 있는데 이 저 민주당을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당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민주당 의원을 했으면은 제가 최 의원님 말씀에 이거 정말 다른 비례대표 선거하도록 최 의원님에 해야죠. 대해서는 그런데 토를 잘 안다는데 예. 그 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전수조사 확실히 하고 조사받고 와서 얘기하면은 제가 받아두겠는데 아니, 지금 제대로 조사도 안 하면서 조사해야죠. 아니 우리 얼마나 뭐. 어려운 가운데 지금 두 의원 오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그래서 의원들 2명 제명시키는 게 여당 얼마나 아닙니까? 아픈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여당이 책임 그만큼 무거운 그럼 것이고. 야당은 책임이 없나요? 야당은 하겠다고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 더 제가 강한 것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는 좀 더 강한 좀 더 엄밀한 조사 방법을 하자. 지금 이 조사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 벌써 다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방법을 승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비례대표조차도 탈당 거부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좀 여당답게 항상 뭐 아니, 여당은 안 되면 야당 끌어들이고 마음이 하는데 안 야당도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알아서 할 왜 그러냐면 테니까 너무 제가 걱정하지 아니, 마시고 의총 현장에서 여당이 예. 두 윤미향 의원이나 양의원 형 신상 발언하는 거 들었는데 같은 의원으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려면요. 국민의힘에서 정당한 절차와 더불어서 이걸 조사를 받고 당연히 할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당연히 할 대해서 거고.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아니, 이게 국민의힘에서의 누가 내용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로 아니 지금 해서 제가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마음대로 예, 예. 달려가서 아니, 부동산 지금 전수조사 국민권익위 결과 관련해서 가지고서 잠시만요. 반발하는 아니 제가 이걸 겁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정리하시죠. 자, 박성준. 박성준 의원님. 예, 예.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감사원으로 왜안 넘어갈 해요? 아니 제가 왜 좀 자꾸 마무리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감사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것도 꼼수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꼼수 이제 아니고 아이고 말을 그렇게 하시네 또. 아니 국민권익위로 갔는데 제대로 또 동의서도 제출 안 하고 지금 계속 지연 전략한다고 제가 아이고, 처음에 지연 아마 전략 기억하실 아닙니다. 거예요. 이 지연 문제와 전략 관련해서 아니고요. 국힘에서는 아마 지연 전략이고 뭔가 또 토를 달아서 계속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지 지금까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당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선당 후사라든가 부동산 의혹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여기까지 하는 하고 건데. 최영두. 네네. 자, 전수조사 해야죠. 이제. 전수해야죠. 네. 하고 이보다 더 강한 조사 자 묻고 따블로 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더블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더 세게 나가면은 이제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좀 주도권을 발휘해 주십시오. 하다가 말다가 이게 뭐 처음에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조사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중진들도 딱 지금 반발하고 아주 난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국민의힘도 특이 의혹 빨리 조사해서 네. 과감하게 처분하겠다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아니, 다음 주면 묻고 따블로 아니, 갑니다. 우리는. 주앵커 지난번에도 바로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또 지연 전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무슨 다음 주에도 혹시 안 되면 요 문제가 또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요리조리 빠져가는 아니 모습인데 내가 다음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가 저 동의서를 안 냈는지 내가 밝히라 할게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다음 주에도 따져보겠습니다. 몇 분이면 그 그런 모양인데. 명단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전수조사를 받고 아이고, 실행하고 그래요. 그거 단계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자, 않습니까? 여당이 좀 모범을 훨씬 더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야당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계속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으로 직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렇죠. 뭐 언론 보도만 저도 보고 있는 셈인데 최재형 원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누구나 우리 뭐 박 의원님 나 기대 안 하시겠지만 네. 아니 뭐 저도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또 국민의 기대까지는 잘 몰라도 언론의 기대는 진짜 큽니다. 아니 국민의 기대가 있죠. 언론의 기대가 언론이 커요? 언론이 언론의 기대, 보수 언론의 기대. 언론이 무슨 큰 그게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 언론이라는 것도 사실을 반영하는 그 기사화한다 본다면은 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야 이런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그 경제성 평가 무슨 조작 관련된 무슨 감사와 관련한 보여주던 태도라든가 네. 또 실제로 그 강직한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있는 게 사실 특히나 그분이 그 해군 대한해협 전투인가요? 해전에 첫 승리했던 분의 자제분으로서 그런 선행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런 건데 최종 선택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왔길래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네. 과거에 2007년 대선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뿐만 아니라 이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하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서 네. 2002년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재형 감사위원장 얼굴을 보니까 과거에 이회창 전 총재가 떠오른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 드려요. 감사원장도 지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완주할 수 없다는 보수들의 판단에 의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타로서 대체제로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드렸더니 뭐 그 답변에 대해서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은 뭐냐면 보수 측에서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각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은 국가 헌법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수장인데 그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외쳤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사정기관의 수장이 바로 대선 후보로 출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감사원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감사원장께서 무슨 명분이 있어야겠죠. 말씀이 있어야 될 그렇죠. 테고.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이제 중요한 헌법적인 지금 헌법이 상당히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태라는 판단이 있었다든가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 내부에 또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지사라든가 또 유승민 대표 또 또 우리 김태호 전 지사 또 새롭게 지금 하태경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 홍준표 의원도 곧 들어오실 것 같고요. 황교안 전 있죠. 황교안 전 총리도 계시고 네. 있습니다. 있어서 할 텐데 지금 이제 국민적 기대가 뭐냐면 이제 정권을 바꿔서 좀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이런 열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불편하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국민적인 어떤 열망으로 여망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고 또 뭐 이제 뭐 안철수 대표도 있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고 그리고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군 떠오르고 있죠. 민주당 역시도 지금 다양한 후보들이 다 나와서 국민적인 저 신망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 세 가지로 보거든요. 이미지, 업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나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죠. 감사원장으로서 올곧은 삶을 살았다. 뭐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업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업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마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줬느냐, 국민들을 위해서 싸워줬느냐 이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더불어서 내놓아야죠. 내가 나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전문가로서의 인식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식견이 있을지언정 국가 통치자로서의 어떤 식견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엄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오히려 정말 최재형 원장 자격이 있다. 아니 그 서슬 푸른 그 권력 아래서 감사의 원칙을 지켰고 또 뭐 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해도 많지 않았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서슬퍼런 정권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가 무서워요? 아니 권력 가진 사람들이 털고 하는 거 보십시오. 권력 기관 권력 있는 사람 턴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었죠. 아니죠. 그 윤석열 총장도 지금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또 파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남정호님께서 근데 감사원장님은 대통령 선거 나가시면 공약을 어떻게 하실까요? 대통령 공약보다 감사원장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9931님 최박 합창단인가요? 하모니가 끝내주네요. 그럼요. 하모니 하면 최영두, 박성준입니다. 그 서로를 또 존중하면서 또 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말부터요. 윤석열 엑스파일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여당에서의 관심보다 야당에서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최영두 의원님?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게 자꾸 이걸 두고서 커지니까 당사자가 이제 오늘 나섰지 않습니까? 난 그 문제는 정정당당하다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메시지를 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정리가 되겠죠. 이게 이 정도 사실은 어제 우리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니 이 정도 엑스파일이 남아있었다면 온전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2년간. 그리고 윤 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윤 총장은 지난 정부 때도 사실은 크게 미운들 박혀갖고 여러 가지로 참 검증을 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살펴봐야죠. 그런데 지금 워낙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라든가 이런 지지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어떤 뉴스도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죠. 이제 정치는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면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죠. 예선전을 치르고 이제 본선을 쳐야 되는데 예선전은 뭐냐면 보수 후보 안에서의 이제 싸움인데 이것은 야당 안에 있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는 1부 리그다. 그리고 이제 본선은 또 기다려지는 거고요.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온전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이 이제 시작됐다. 과거에 검찰총장이었는데 왜 검증을 했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제대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과거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이 엑스파일 이거 자체가 아니라 검증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검증 절차는 지금 일부 리그 예선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 박 의원 말씀 맞습니다. 그 큰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큰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엑스파일 문제는 검찰총장에서 봐준 게 아니라 지난번에 탈탈 다 틀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전 5패 했지 않습니까? 5전 5패 다 털고 하다가. 네.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방패막이가 있었고요. 우리가 검찰이라는 해고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검증의 시간이 오긴 했어요. 국가적 지도자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과거에 또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07년 대선 과정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보수 진영 안에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내용이 2007년도에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검찰에서 그것을 제대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치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과거의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가 나왔다고 하면 검찰도 그렇고 공처도 그렇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검증하는 우리 저 내부 검증이 있겠죠. 그렇죠. 예, 국민적 토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상당히 그 국민들이 이런 식의 엑스파일이니 뭐니 이야기하는 자체를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 엑스파일에 거기 두 사람. 엑스파일은 야당 저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볼더와 스컬리. 볼더 스칼렛. 네. 아유, 그 영화도 아니고 이런 엑스파일은 짜증납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예. 5328님께서 엑스파일이 있었다면 주 장관이 벌써 터뜨렸겠죠. 없습니다 얘기하시고요. 8998님께서 장성철 씨가 국힘에 준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국힘에서 공개하시고 거기에 맞는 검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그럼 저도 뭐 그런 거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버전이 지금 벌써 나왔더라고요.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누군가 나도 들은 이야기 많아요. 네. 뭐. 예. 6726님께서 아따 이순신이 나오면 어떻고 이성계가 나오면 어떻고 이승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현명한 국민이 판단하면 그뿐입니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자 엑스파일 문제가 지금은 뜨거운데 뭐 어떻게 돼갈지 어떤 버전이 또 나올지 보시죠. 여러 버전이 또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잖아요. 검증의 그럼요. 시간이잖아요. 네, 검증의 네. 시간이죠. 이건 뭐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금방 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 원칙을 하긴 했고 당명 문제는 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무협상단이 이제 양측에서 성일종 의원을 단장을 하고 국민의당은 근원희 원내대표를 단장을 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정례회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안철수 대표의 그 페이스북 그 언급이 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양당의 통합은 기싸움도 지분 싸움도 아니다. 예,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석사논문을 한국의 정당 통합 연구라는 걸 썼거든요. 그리고 정당 통합을 썼기 때문에 당대 통합과 이제 흑수 통합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번 4.7 보궐선거 이전에 뭐냐면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당대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합의가 했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당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인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당대당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어요.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말 소수당인 국민의당이 통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는 흡수 통합이거든요. 사실은요. 지분이 인정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4월 7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래의 취지대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명 문제가 조금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연치 않게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다 국민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이번에는 정권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그 공동의 큰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국가경영 준비 자기가 제일 잘 돼 있다면서 나는 더 이상 검증할 게 없다 이렇게 외치고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통합하면 국민의힘당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나요? 그냥 국민의당, 국민당 이랬죠. 그럴까요?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을 한 것은 사실은 정당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정당의 폐해, 정당이 보여준 모습 많이 지쳐 있어 가지고 정당 아닌 당 이럴 수도 없잖아요.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징표로서 정당의 이름을 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당자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 모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아진다라는 거고 이제 결집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정당론의 대가를 만나가지고. 아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정당은 그 힘을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그 결국에는 이제 종착역이라는 뜻인 건데 힘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흘러가기만 할 것인지 모을 것인지 힘이 모이겠죠.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시너지가 좀 날까요? 관심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시너지가 있겠죠. 우선에 지금 국민의 당도 의원수가 있고 지금 어쨌든 기호 4번 아닙니까? 기호 4번이죠. 국민의당이. 네. 3번이 정의당이고. 네. 네네.
일단 2번하고 4번하고 당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있겠죠. 특히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또 기대, 지난번 사실 그 기대 때문에 그게 합쳐지면서 네. 우리 서울시 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하고 이렇게 합당 얘기 왜 안 나오죠? 그거 좀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것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의 그 구조에 보면은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이제 3대3으로 구성해서 하는 건데 네. 항상 여기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을 야당 취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야당 몫으로 2대1을 줘버리니까 열린민주당이 실제로 야당이긴 하잖아요. 당이 다른 당이긴 하잖아요. 집권 여당은 야당이죠. 네. 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빨리. 아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안건 조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최영두 의원이 좀 묘수를 하나 알려준 것 같은데요. 민주당한테. 아니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안건 조정 절차를 전부 기피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7609님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당 통합 미명하에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요? 당은 뭐 그런 됩니다. 정당은. 5867님께서 당명 나왔네요. 국민의힘 이미 당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미 당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당이네요. 근데 뭐 청취자분들이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금방 바로.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예. 또 부동산 전수조사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고 싶. 그때는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최영두 의원님이 지도부에 있었으면 최고위원이었으면 다 끝냈죠. 아니 다 누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 생활 해보니까요. 네.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워낙 또 쟁점이 클 때는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 세력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 지금 여당이 한다는데 야당이 어떻게 이걸 반대하고 거기다 걸림돌을 내고 그러니까 당내 정치가 제일 힘들다면서요? 그 다른 문제고요. 예전에 네. 보면은 국민의힘 아마 원내대변인 하셨지만 어떤 결정 사항 되면은 가서 당에 전체 회의에서 추인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그런 반복된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고요. 네. 그래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더 희망 있는 뉴스로 희망 있는 정당 소식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최가박당 지금까지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이니의 셜록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저는 6시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